일치되는가, 헌법과 위배되는 법령은 없는가, 또 법의 어떤 통합성은 충분한가, 또 알기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법률 심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법령 해석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은 법에 대해서 행정부처 간에 또는 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뭐 민원인들 간에 이제 법률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서 이 법률의 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에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는 부처와 부처 간에 그런 견해가 다를 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네. 전 단계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민원인들이 좀 더 신속하게 본인들의 권리 구제가 쉽도록 또 행정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만드셨군요. 일을 했습니다. 네.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법은 특히 또 여성들과 법은 좀 멀지 네. 않습니까? 뭐 이해도 깊지 않고 이제 법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도 좀 그 법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고, 한번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그러니까, 안목이 필요한지. 예,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법이 우리들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고 또 깊게 관여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하고 이제 일반 생활하고는 저희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가 법과 연관되지 않은 생활 영역이 사실은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오시기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도로 교통법에 관련되는 신호등 하나도 도로 표지판 하나도 모든 것들이 이제 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출생했을 때 출생 신고에서부터 나중에 우리들의 삶이 끝났을 때 사망 신고까지 또 뭐 가족 관계에 대한 것도 법률로 이렇게 인생이 종료돼야 종료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멀리 느끼시기보다는 법과 생활의 어떤 그런 관련성에 대한 거 깊이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그럴 때 또 이제 충분히 관심 갖는 것들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되는 법들은 이제 일정한 부분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보면 그 나라에서 여성들에 관한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여성의 법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그 나라의 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위가 어떤가가 또 법에 담겨지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법이 약간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거는 법이 사회적인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법이라 그러면 멀리 느끼든 가까이 느끼든 법은 그래도 정의롭고 법은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법이기 때문에 법이 이거 어떻다고 규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한 것을 준수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의 법적 지위나 어떤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법이 규정해 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간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이 8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고용 현장에서의 많은 차별들이 이제 불식되는 거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그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법은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선진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지는 구체적인 입법들이 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이 앞으로 더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여성들의 삶의 어떤 그런 평등함과 또 정의로움이 좀 더 실천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공한 여성 김선욱 따라하길 좀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성 최초의 법제처장을 네. 하셨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인 영향이나 또 그간의 네. 기여로 봐서 이화여대 대학 총장은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인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자신을 좀 돌아보신다면 어느 게 제일 대견스러우십니까? 본인의 삶이. 저는 사실은 법제처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저희 모교의 총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법제처 일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
또 그 당시 이제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게 그러니까 법제 분야에서도 반드시 여성 정책 담당관이 있어야 이제 평등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정책 제언을 계속 했는데 네. 네가 가서 기관장을 해라 그러는데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자 해지로 가셨군요. 네, 대학에 있으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도 이제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때가 제가 막 이제 연구 학기를 마치고 들어오는 중이어서 네. 막 연구할 자료도 많이 갖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게 사명감이었다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가서 하라는데 그 기회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랬고 또 일단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요.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도 저희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놓여졌을 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성실히 하겠다. 그러나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여전히 그냥 평교수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세계의 임무를 피하지 않으셨군요. 네. 지금 뭐 이 모교에도 많은 1호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미국서 보니까 그 좀 성공한 여성들의 그 친목 단체 이름이 점심을 먹지 않는 여성들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점심 먹고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 사회 이 1호들 또는 앞서가는 분들은 네. 어떤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보세요? 공통점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분도 점심을 굶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각기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뛰어난 점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마도 그 최초의 길을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사명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도전 의식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성실히 가다 보니 어느 날 그런 위치에 놓여졌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지금 많은 이 중년 여성들이 이제 엄마 역할도 갑자기 끝나고 또 남편을 좀 도와야 할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사회에는 전혀 연결고리도 없고 기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좀 지혜로운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